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135만 주 정도 유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의 호재성 이슈가 탁탁 튀어오르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작년 말에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라는 걸 인식한 이후에 디램 같은 경우에도 최대 70%가 인상됐고 그 다음 타자 낸드로 옮겨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1분기 낸드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수준을 좀 예상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대비해서 1위, 2위인데요. 노무라 같은 해외 증권사에서는 5위인 샌디스크까지 얘기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예측해 드린 바가 있는데 새해 낸드 가격 100% 인상할 계획이다라는 소식도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1위, 2위, 5위 이런 부분에서 낸드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AI 확산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낸드를 기반으로 한 저장 장치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저장 장치, ESSD 이게 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과 PC 같은 경우에도 고용량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수요도 이제 폭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온 디바이스 AI가 부상된다. 최종 기기단에 AI 연산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 많아지면서 낸드 기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 제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낸드 쪽에서 대규모 증설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공정 전환 이슈 때문에 공급량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만들어지는 수가 적다 보니까 낸드의 가격이 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메모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품귀 현상은 일어날 거고요. 가격 인상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낸드가가 2배 이상 인상됐다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 역시 인상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가 고객사와 이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인프라 비용이 대폭 올라가면서 스마트폰, PC, 각종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줄줄이 그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보도가 한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HBM4,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 퀄 테스트 이제 통과를 해서 다음 달부터 양산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일단 입고가 됐다가 3월에 이제 GTC 연례 행사, 굉장히 중요한 엔비디아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의 그 생산이 잘 됐는지 그런 경쟁력이 있는지 시연하는 행사에 탑재돼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일부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로 났습니다만 이런 흐름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조금 더 잘 가는 이유가 이쪽에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오늘은 이제 낸드를 중심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짜봤는데요. JP모건에서 AI 확산이 결국 낸드 시장에서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보고서를 하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낸드 업사이클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년간 축적돼서 구조적인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낸드 업체가 상대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와 AI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선호주는 키옥시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버양 비중이 높기 때문에 키옥시아를 최선호주로 얘기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용 저장 장치의 핵심 플레이어이기 때문이고요. 마이크론도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종목도 비중 확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단에서 낸드 플래시 쪽 볼 때 캐펙스, 설비 투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언급도 했는데요. 낸드 투자는 디램 대비 현저하게 낮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클린룸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도 디램과 HBM에 좀 집중돼 있어서 낸드는 좀 제약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요는 많고
또 비슷한 얘기지만 공급은 적기 때문에 가격이 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D램 대비 주가가 좀 후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리레이팅의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게 JP모건이 낸드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SBC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500로 상향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세대 성장 촉매가 낸드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장 장치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AI 출원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D램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6%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올린 이유도 근거도 됐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아틀라스를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CS2026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이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틀라스 대당 생산 단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초기 원가가 대당 1억 9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1만 대를 생산했을 때, 그러니까 아틀라스 로봇 1만 대를 만들어냈을 때 이게 약 7,200만 원으로 생산 원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의 2억 원 수준이 7,2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아틀라스 로봇을 3만 대만 생산을 하더라도 기존 25% 수준, 그러니까 4분의 1로 토막이 나는데 5천만 원으로 원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 대 생산을 하면요. 4,300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대 만들면 원가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걸 좀 보고서에서는 얘기했고 손익분기라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 그리고 로봇과 좀 비교 분석을 해놨는데 자동차는 부품 핵심 이런 부분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상 BEP, 손익구조를 맞추기 위해선 모델 단위가 10만 대 필요하고요. 공장 단위는 20만 대에서 30만 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부품 단위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 단위가 만 대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10만 대인데 로봇은 만 대고 로봇은 공장 단위로 3만 대인데 자동차는 공장 단위는 20만에서 30만 대.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 생산 원가 이런 부분만 잘 맞춰준다면 임금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생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생산 단계는 시간당 임금이 14,000원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로봇 3만 대 이상 생산할 때 시간당 임금은 1,700원으로 떨어져서 중국 인건비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입니다. 아틀라스 많이 만들어낼수록 뭔가 여력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부터 전략 그룹의 고객사 확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런 부분 말고 더 고객을 좀 확장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로봇 매출 가시화는 2029년부터 연 1조 원 매출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삼성증권의 현대차와 맞물린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가치 이런 부분 연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 근거였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종종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에 킬러, 기기는 과연 뭐가 될 것인가. 그런데 구글의 딥마인드 CEO인 데비스 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은 AI 안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투자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쏠려 있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킬러 폼팩터라고 해서 폼팩터는 이제 기기,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도 폼팩터고 그리고 AI 안경도 폼팩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차세대 킬러의 그런 형태는 AI 안경이다라고 얘기했고 과거 왜 실패했느냐. 기기가 두껍고 배터리가 약하고 킬러 앱이 부재했는데 이제는 AI 안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미나이 3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좀 혁신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숙 단계다라고 얘기했고 구글은 올해 제미나이 기반 AI 안경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한 2천억 원 넘게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구글, 삼성도 있죠. 그래서 또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기업들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와 안드로이드 XR, 그러니까 OS 플랫폼 이런 부분 하고요. 삼성이 디스플레이와 센서 기술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젠틀 몬스터, 워비 파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안경이니까 착용이 좀 괜찮은지 불편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기기, 스마트 기기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요. 스마트 애널리스트 글로벌이라는 데에서 AI 안경의 글로벌 매출 이런 부분을 계산을 했습니다. 예상 4배 이상 1년 사이에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 판매량도 600만 대에서 2천만 대로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I 글래스 시장 궁금하실 텐데 메타가 좀 앞서 있더라고요. 점유율 70% 이상으로 작년 9월에 관련 제품 내놨고요. 하지만 주문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글로벌 출시는 조금 연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애플도 내년 2분기에 오디오형 모델을 양산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샤오미 중국 쪽이잖아요.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잘 편승해서 갈 수 있을지 시장의 돈의 트렌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맥커리에서 K방산 언급을 했는데요. 오르고 내린 흐름들이 있어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사실 K방산, 앞서서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북극이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 쇄빙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이 마땅치 않으니까 K방산, 조선이 연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커리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LIG 넥스원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이 세 종목 중에 올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60만 원으로 올렸고 다만 현대 롯데과 LIG 넥스원을 10,000원 정도 떨어뜨렸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현대 롯데는 35만 원으로 10,000원 떨어뜨렸고 LIG 넥스원은 64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언급돼서 우리나라의 K방산, 조선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슈에 있어서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쿼리의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도 참고해서 잘 반영해서 보시길 바랍니다.